반갑습니다.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ISO 9001 인증을 이미 유지하고 계신 기업의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막 품질 업무를 시작하신 신규 담당자분들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10개 조항을 암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리스크 기반 사고와 프로세스 접근법을 어떻게 실무에 녹여낼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 개정 흐름까지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준비되셨나요? 그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ISO 9001 교육을 떠올리면 조항 외우기부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는 다릅니다. 이 조항이 왜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실제 우리 회사 양식과 기록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라는 실무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째, 10개 조항의 구조를 통해 인증 심사가 왜 조항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둘째, 리스크 기반 사고를 통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법을 배우고, 셋째, 프로세스 접근법을 통해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이론만 나열하는 강의가 아니라 내일 당장 사무실 책상 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 품질 경영의 전문가로 거듭나 계실 겁니다. 첫째, 10개 조항을 PDCA 사이클로 완벽히 구조화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막연하게 느껴지던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식별하고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는 습관이 생길 겁니다. 셋째, 우리 회사의 복잡한 업무를 입력과 출력의 흐름인 프로세스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개정되는 표준의 흐름까지 파악하여 인증 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회사 업무 중 가장 복잡한 업무 하나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강의가 끝날 때쯤 그 업무를 명쾌한 프로세스로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인증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할 겁니다. 이후 핵심인 10개 조항의 지도와 PDCA의 연결 고리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에서는 리스크 기반 사고와 프로세스 접근법을 실전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운 내용을 우리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간과 2026년 개정 대응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실제 적용 가능한 도구들을 나눠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ISO 9001을 다시 봐야 할까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채택한 이 표준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의 공통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인증 심사장에 들어가면 심사원들이 적합과 부적합을 판정하죠.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적합은 감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더 탄탄하게 만들 개선의 기회입니다. 심사원들은 조항별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그 요구사항의 맥락을 모르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핵심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만의 언어로 해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SO 표준이 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모든 ISO 경영 시스템이 공유하는 HLS, 즉 상위 구조라는 뼈대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문서는 잔뜩 있는데 왜 만드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인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 시 이 10절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각 조항이 단순 번호가 아니라 플랜더 체크 액트의 흐름을 담은 지도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손에 쥐면 심사원과의 대화가 쉬워지고 우리 회사의 업무가 어디에서 누락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조항별 요구사항을 PDCA라는 마법의 사이클로 풀어보겠습니다. Plan, Do, Check, Act. 이 네 단어만 기억하세요. 4절부터 7절까지는 플랜을 세우는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진이 의지를 표명하며 목표를 세우고 지원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8절 Do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업무가 펼쳐집니다. 9절 Check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심사하죠. 마지막 10절 Act는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업무에서 제품이 출하되기 전 검사하는 과정은 9절의 성과평가와 8절의 운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심사원 질문의 의도를 즉각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앞서 가장 중요한 토대 조항인 4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조직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 내부 이슈뿐 아니라 최근 중요한 기후변화 같은 외부 이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5절 리더십에서는 단순히 경영진의 서명만 받는 게 아니라 품질 방침이 전 직원의 업무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증명해야 하죠. 6절 기획은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는 핵심인데 여기서 설정한 품질 목표가 수치로 측정 가능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7절 지원은 흔히 놓치기 쉬운데 설비의 교정 상태나 인원의 역량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운영 업무도 사상누각이 됩니다. 8절부터 10절은 본격적인 실행과 개선 단계입니다. 8절 운용은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외부 제공자, 즉 협력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단순 발주가 아니라 그들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9절 성과평가에서는 내부 심사를 수행하죠.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자기 업무를 자기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10절 개선은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일회성 수리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부적합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까지 제대로 기록하고 계신가요? ISO 심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바로 유지할 문서와 보유할 기록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유지할 문서는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인 절차서나 지침서입니다. 반면 보유할 기록은 그 절차대로 수행했다는 증거물, 즉 성적서나 점검표죠. 실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남길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담당자, 날짜, 승인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파일명만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규칙을 정해두세요. 심사 준비는 서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남겨온 기록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볼까요? 많은 기업이 여전히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사후 대응에 급급합니다. 불량이 발생한 뒤에 허둥지둥 재작업하고 고객 클레임에 사과하러 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개선 업무를 놓치곤 하죠. 리스크 기반 사고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측하는 것입니다.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부적합 발생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서에서 어제 발생했던 작은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걸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로 기록하시겠습니까? 리스크 기반 사고, 줄여서 RBT는 단순히 부정적인 리스크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하죠. 리스크는 회피, 감소, 전가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고 기회는 우리 조직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개정의 핵심 포인트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치는 리스크와 기회의 영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작은 위험에는 가벼운 조치를, 큰 위험에는 철저한 대응을 하라는 뜻이죠. RBT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매일 업무를 시작할 때 오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지?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리스크 기반 사고입니다. 그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요? 5단계 평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먼저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한 뒤 조치하고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익지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축으로 나눕니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각도도 높은 위험은 즉시 조치해야겠죠. 반대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조치한 후 반드시 효과성 검토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조치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다면 그 조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심사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실전 관리대장 양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맞춰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대장에는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 등급,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핵심은 살아있는 문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1회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완료된 거는 단순히 닫지 말고 그 조치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위험은 발견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경영검토 때 이 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만큼의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면 심사원들에게 아주 훌륭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프로세스 접근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 중심으로 업무를 바라보면 반드시 벽이 생깁니다. 영업팀은 수주만 따면 끝, 생산팀은 생산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가 발생하죠. 하지만 프로세스로 보면 어떨까요? 영업의 출력이 곧 생산에 입력이 되고 생산의 출력은 곧 품질 검사에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업무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의 핵심은 부서를 넘어선 전체 최적화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부서 간의 인수인계가 매끄러운가요? 아니면 항상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끊기나요?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면 그 정답이 명확해집니다.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거북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름이 재미있죠? 등껍질 부분의 활동, 머리와 꼬리의 입력과 출력을 두고 다리 4개의 자원, 방법, 인원, 지표를 배치하는 도구입니다. 이 6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무엇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며, 누가 하고, 어떤 성과 지표로 확인하는가? 예를 들어 제품 검사 프로세스라면 자원은 검사 장비, 방법은 검사 지침서, 인원은 숙련된 검사원, 지표는 분량률이 되겠죠.
이 도구 하나면 복잡한 업무도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매핑할까요? 3단계로 접근하세요. 첫째,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세스를 식별합니다. 영업에서부터 추가까지의 큰 흐름을 먼저 그리는 거죠. 둘째, 각 프로세스를 앞서 배운 거북이 다이어그램으로 정의합니다. 셋째, 이 프로세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절 지점이나 병목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업무가 막히는 곳이 바로 개선이 필요한 곳이죠. 이 지도를 그리면 신규 입사자가 와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10분 만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세스 정리의 끝판왕, SIPOC를 소개합니다. 공급자, 입력, 프로세스, 출력, 고객의 앞 글자를 딴 도구인데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합격 기준을 모호하게 적는 겁니다. 좋은 예는 검사 시 불량률 0.5% 이하처럼 숫자로 명확히 적는 것이고, 나쁜 예는 알아서 잘 점검한다처럼 주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SIPOC를 작성할 때는 항상 다음 공정의 담당자를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넘겨주는 출력물이 다음 사람에게 얼마나 편안한 입력값이 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질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조직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핵심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내외부 이슈를 문서화했는가? 방침이 공유되는가? 관리대장을 쓰는가? 부적합 원인 분석을 하는가? 8개 이상 체크되셨다면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만약 5개 미만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갭 분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구멍이 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메울 수 있으니까요. 이 체크리스트는 심사 직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개 조항은 PDCA의 흐름이며 조항별 문서는 유지할 것과 보유할 기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기반 사고는 예방 조치이며 반드시 관리대장으로 추적하세요. 셋째, 프로세스 접근법은 입출력의 연결이며 거북이 다이어그램과 SIPOC로 명확히 정의하세요. 2026년 표준 개정은 이런 본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나 윤리 같은 시대적 요구가 담길 텐데 오늘 배운 이 탄탄한 기초가 있다면 어떤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당장 이번 주에는 기후변화 이슈를 우리 회사의 이슈 리스트에 추가하고 관리대장의 핵심 리스크 5개만 등록해보세요. 그리고 3개월 안에는 핵심 프로세스 3가지만 골라서 거북이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대응을 위한 갭 분석을 준비하시고요. 기억하세요. 품질 경영은 조항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진정한 품질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부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접근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다소 방대했지만 말씀드린 도구들을 하나씩 실무에 적용해 보시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회사 내부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ESG 한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직이 품질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업무에 작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